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 실시간 생중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수사 외역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보석신문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왔지만 내일 보석신문에는 출석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첫 공판과 보석신문 모두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중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첫 조사 이후 오늘 다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내일과 28일에도 이 전 장관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3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최해병 순직 당시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해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경로한 이후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를 가려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 송 본부장님, 특검이요. 모레 공판 그리고 보석 신문 이게 예정돼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대요. 이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김건희 여사 그쪽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때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이고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기존에 기소된 데 대해서 한 10차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추가 기소된 데 첫 재판이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또 보석 심리도 같이 열리게 되죠. 같이 열리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이 TV 생중계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현재 법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는 법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한 법원도 그렇고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전담재판부, 처음에 특별재판부를 하려다가 위헌 논란이 많으니까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존의 법원,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런 데서 재판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재판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뺏어가서 본인들이 사실상 개입을 하는, 그전에 특별재판부는 입법부가 개입을 하고 전담재판부는 법무부가 개입을 하는 이를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부는 정말 어떻게 피의자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한쪽에 좀 기울은 듯한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 이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기존의 재판부는 재판을 제대로 공정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지금 재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하는 기존의 재판부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찬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는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지금 공개되는 것 자체가 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참여재판도 그렇고 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둘 다 뭔가 그 국민적 관심을 사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재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오늘은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만 진술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그렇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뭔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들의 저는 관심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여당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국민 눈치를 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뭔가 그 여건이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기일이 오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7월에 내란 특검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와 체포영장 저지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됐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서에 향후 특검에서 추가 기소할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주 4회 공판이 예상된다며 구속 상태에선 반대 신문 준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형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어서 구속 상태에선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신문 당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늘 열렸지만 폐문부제로 기일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2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광화문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즉시 항고제도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본인의 어떤 이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뭐 사안들에 대해서 뭐 이 보석을 포함한 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저분이 보석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다. 뭐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그럼 그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저런 중대 사안으로 구속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저런 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줄 건 상당히 이 가능성이 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어떤 피고발인 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복귀를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확인은 해볼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단지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에 출석을 할 때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형사 피의자 역시 네. 검찰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특검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서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망신을 주는 거는 어떤 이 전직 검찰총장을 어떤 이제 예비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소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시켜 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저런 식의 수사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특검, 검찰이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건강상해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필요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사유 중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는 아예 보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을 청구한 이 재판부는 직위원 재판부가 아니라 이 체포 방해 혐의로 새롭게 추가 기소된 재판부긴 하지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서 보석 자체가 불가능한 지금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라는 점에서 이 보석이 허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 실시간 생중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 외역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보석신문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왔지만 내일 보석신문에는 출석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첫 공판과 보석신문 모두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중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첫 조사 이후 오늘 다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내일과 28일에도 이 전 장관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3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최해병 순직 당시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해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격노한 이후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를 가려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 송 본부장님, 특검이요. 모레 공판 그리고 보석 신문 이게 예정돼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대요. 이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그쪽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뭐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때는 첫 번째 공판 기일이고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기존에 기소된 데 대해서 한 10차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추가 기소된 데 첫 재판이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또 보석 심리도 같이 열리게 되죠. 같이 열리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이 TV 생중계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현재 법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는 법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한 법원도 그렇고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전담재판부, 처음에 특별재판부를 하려다가 위헌 논란이 많으니까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존의 법원,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런 데서 재판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재판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뺏어가서 본인들이 사실상 개입을 하는, 그전에 특별재판부는 입법부가 개입을 하고 전담재판부는 법무부가 개입을 하는 이를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부는 정말 어떻게 피의자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한쪽에 좀 기울는 듯한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기존의 재판부는 재판을 제대로 공정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지금 재판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하는 기존의 재판부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진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건희 여사는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지금 공개되는 것 자체가 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참여재판도 그렇고 뭐 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둘 다 뭔가 그 국민적 사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재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감시사가 매우 거에 대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오늘은 뭐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만, 진술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그렇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뭔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들의 저는 관심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여당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국민 눈치를 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뭔가 그 여건이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기일이 오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7월에 내란 특검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와 체포영장 저지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됐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서에 향후 특검에서 추가 기소할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주 4회 공판이 예상된다며 구속 상태에선 반대 신문 준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형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어서 구속 상태에선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신문 당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늘 열렸지만 해문부제로 기일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2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광화문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즉시 항고제도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우상 논설위원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본인의 어떤 이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뭐 사안들에 대해서 뭐 이 보석을 포함한 이 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저분이 만약에 보석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다. 뭐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그럼 그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저런 중대 사안으로 구속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저런 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줄 건 상당히 이 가능성이 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어떤 피고발인 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복귀를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확인은 해볼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단지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에 출석을 할 때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형사 피의자 역시 검찰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특검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서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망신을 주는 거는 어떤 이 전직 검찰총장을 어떤 이제 예비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소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시켜 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저런 식의 수사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특검, 검찰이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랄지 건강상해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필요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사유 중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는 아예 보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을 청구한 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라 이 체포 방해 혐의로 새롭게 추가 기소된 재판부긴 하지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서 보석 자체가 불가능한 지금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라는 점에서 이 보석이 허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신문 실시간 생중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은 수사 외역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일 보석신문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과 함께 진행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해왔지만 내일 보석신문에는 출석할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첫 공판과 보석신문 모두에 대해 실시간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생중계 여부는 오늘 결정됩니다.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23일 첫 조사 이후 오늘 다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내일과 28일에도 이 전 장관의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3차례 이상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최해병 순직 당시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해병 순직 수사와 관련해 격노한 이후 수사에 외압을 가했는지 여부를 가려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인데 송 본부장님, 특검이요 모레 공판
그리고 보석 신문 이게 예정되어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대요. 이거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지금 뭐 김건희 여사 그쪽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뭐 또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때는 그 첫 번째 공판 기일이고 공판 준비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전에 기존에 기소된 데 대해서 한 10차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추가 기소된 데 첫 재판이라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또 보석 심리도 같이 열리게 되죠. 같이 열리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아마 이 TV 생중계를 허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현재 법원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하는 법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중계를 허용한 법원도 그렇고 정말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존의 법원을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전담재판부, 처음에 특별재판부를 하려다가 위헌 논란이 많으니까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재 기존의 법원, 서울중앙지법이나 이런 데서 재판하는 걸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재판권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뺏어가서 본인들이 사실상 개입을 하는, 그전에 특별재판부는 입법부가 개입을 하고 전담재판부는 법무부가 개입을 하는 이를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판부는 정말 어떻게 피의자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걸 계속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지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로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한쪽에 또 기울은 듯한 이런 식의 재판 진행을 하게 되면은 예. 이 특별재판부나 전담재판부를 안 만들어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이 기존의 재판부는 재판을 제대로 공정하게, 그러니까는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니까 지금 재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지금 하는 기존의 재판부는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성진 부장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는 일단 국민 참여 재판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번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 지금 공개되는 것 자체가 내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 참여 재판도 그렇고 뭐 이 재판을 중계하는 것도 그렇고 워낙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피의자 둘 다 뭔가 그 국민적 관심을 사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과연 재판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아에 대해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오늘은 뭐 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만, 진술을 다 거부했다고 합니다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끝까지 그렇게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끝까지 뭔가 뻔뻔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는 국민들의 저는 관심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여당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국민 눈치를 보라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뭔가 그 여건이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재판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는 모습, 그 모습이 공개되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행한 일입니다.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신문 기일이 오는 금요일에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과 건강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보석 신문에는 직접 출석합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7월에 내란 특검이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와 체포영장 저지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면서 다시 한번 구속됐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신문을 오는 26일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석 청구서에 향후 특검에서 추가 기소할 사건까지 감안하면 최소 주 4회 공판이 예상된다며 구속 상태에선 반대 신문 준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형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앓고 있어서 구속 상태에선 건강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신문 당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양쪽 주장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이 오늘 열렸지만 피문부제로 기일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다음 달 2일로 다시 잡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광화문의 힘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만들어냈습니다. 즉시 항고제도는 유신 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는 2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호상 논설위원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뭐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야 본인의 어떤 이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모든 뭐 사안들에 대해서 뭐 이 보석을 포함한 이 하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뭐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들도 다 보석으로 석방이 됐기 때문에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저분이 보석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보석으로 석방을 해준다. 뭐 최고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그럼 그 정치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법원의 입장에서도 저런 중대 사안으로 구속된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저런 분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를 해줄 건 상당히 이 가능성이 낮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그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어떤 피고발인 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복귀를 위한 거대한 음모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확인은 해볼 수 있는 사안이겠지만 전직 검찰총장이 단지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에 출석을 할 때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운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형사 피의자 역시 검찰에 출석을 할 경우에는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 특검은 피고발인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서 특검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렇게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망신을 주는 거는 어떤 이 전직 검찰총장을 어떤 이제 예비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소위 검찰과 법원이 짜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시켜 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저런 식의 수사 행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특검, 검찰이 해야 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라든지 건강상해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자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는 이 필요적으로 보석이 불가능한 사유 중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는 아예 보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석을 청구한 이 재판부는 지기현 재판부가 아니라 이 체포 방해 혐의로 새롭게 추가 기소된 재판부긴 하지만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관련해서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서 보석 자체가 불가능한 지금 죄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라는 점에서 이 보석이 허가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